이 모임을 이 토크 콘서트를 지켜보시면서 당대당 통합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일이 사람들이 어떤 걸 볼 때 그 과거의 관행이나 이런 거에 참 많이 빠져가지고 그 잣대로 자꾸 뭔가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지점에서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하게 감시하고 비판합시다 라고 해서 언론개혁법을 얘기하면 저건 언론 탄압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독재 정부 시절에 언론 탄압하는 모습을 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과거 우리가 반민주의 시대에 느꼈던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기억인지를 몰라도 그게 되살아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자극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도 계속 그동안에 권력의 똥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고 자기들이 이제 정치 권력까지 점유를 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검찰을 통솔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법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과거에 정치 권력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압박했던 것처럼 만들어서 이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무슨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고 별 생각 없이 보시는 분들은 맞아 옛날에 신문에서부터 그렇게 나왔고 그 사람들이 민주화운동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놓고 지네가 잡으니까 저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보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합당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제가 참 놀랐던 것이 아니 팩트는 딱 이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법사위를 한참 법사위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던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합시다. 그리고 법사위가 끝난 다음에 한 오후 6시 반쯤에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아. 그래서 전화가 또 안 되네. 이랬는데 한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통합이나 합당에 관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기만 했고 제대로 지금 제안한 적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는 그거를 우리 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그러길래 아니 뭐 그러세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당대표 경선을 하면은 이낙연 대표가 되실 때부터 다 무슨 열린민주당과 통합이 어떻고 뭐 합당이 어떻고 이런 것부터 맨날 물어보고 그러면 후보자들은 전부 다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대표가 되고 해서 쭉 해왔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뭐 얘기가 되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물밑 접촉으로 누가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수 이런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처럼 은밀하게 무슨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쫙 해서 결정한 다음에 당대표끼리 자 이제는 합당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단을 구성해가지고 협상을 할 거다. 그렇게 하면은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단이 만나가지고 하는 건 뭐냐면 자리를 어떻게 나눠먹을 것인가, 공천 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뭐 이기택 씨가 뭐 총재를 할 것인가, 부총재를 할 것인가, 공동대표를 할 것인가, 수석부총재를 할 것인가, 우리한테 뭐 몇 퍼센트를 줄 것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주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과거 역사들이 쭉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그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물어보는 언론사의 인터뷰마다 그래서 물밑 접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다음에 합당하고 나면 뭐 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지방선거 공천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물어보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게 아니다. 합당 논의가 시작된 것이고 저쪽에서 우상호 의원을 대표라는 협상단을 만들었다길래 우리는 그러면 정당 생활을 오래 해본 정봉주 의원을 대표로 해서 협상단을 만들고 그 협상단은 그간 우리 당 안에서 논의가 될 때 합당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부정적인 의견, 소극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협상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협상단이 민주당에 그대로
흡수되는 협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우리가 열린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득을 노려서 우리가 매달리는 합당을 하거나 협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우리 지지 세력들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을 공통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시고 잘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자, 정해보자.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민주당에 제시하고 당신들이 이걸 수용할 것인가,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당 게시판을 보신 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부터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핵심적인 과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총선 때 내세웠던 정치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의 분야별로 중요한 주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주십시오. 여기에 빠질 게 있다면, 혹은 또 보완하거나 수정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공지를 내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제가 들어오는데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거를 갑자기 물어보는 분이 계시던데, 지금 왜 합당을 반대하는 찬성하나를 왜 전제하고 제가 그걸 설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합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를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여기 와가지고 제발 합당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제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돼가지고 좀 집권 여당 의원으로 제대로 좀 행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사정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고. 네. 마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에 대한 오해가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직접 뵙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오해들이 자꾸만 터져나가고 이상한 확신으로 던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제 우리 협상단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세 분께서 또 직접 방송을 통해서 설명도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린민주당이 앞에다가 뭐 던져놓고 뒤돌아가가지고 딴 거 하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 검찰개혁 한다고 했으면 앞에 서서 싸우다가 맨날 재판 받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아니 제대로 저기에서 협상을 했으면 이렇게 던져놓고 나서 제가 울산으로 한동훈이 최측근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폭탄주 한잔 하고 거기서 연합하면 생기고 먹을 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다 황희석 최고원이랑 다 동문들인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그걸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오해하고 가장 앞서가고 있고 가장 열려있고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정치의식이 발전해 있고 가장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는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분들께서 비록 소수지만 과거의 구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걸 입력한 상태에서 또 뭐야? 어떻게 할 거야? 누가 너 보고 합당하라고 그랬어? 아니 저거 언제 합당한다고 그랬는데요?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 제가 읽어오면서 눈에 띄는 질문들을 한 세 가지 뽑아봤는데, 이 질문들을 통해서 좀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셋이 간다고 더불어민주당이 바뀌겠냐? 개혁법안 처리한다고 약속해도 못 믿겠다. 이런 질문인데요. 정치를 말입니다. 바깥에서 보시는 거하고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하고 이게 약간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도 바깥에서 관전하고 이렇게 해설자들의 평을 들으시면서 국가대표 축구 경기 할 때 보면은 엄청 속상하시고 답답하고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 뛸까? 손흥민이가 유럽에서는 날아다니면서 골을 그렇게 많이 넣더니 여기 와서는 왜 저렇게 어시스트 정도 하고 자기가 골 넣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그게 유럽에서는 손흥민이라는 플레이어를 뒷받침해주는 인프라와 그 다음에 같은 팀의 구성원들의 협력과 그 사람들 각자 개개인의 기량의 수준과 그 협력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뛸 때와 국가대표에서 뛸 때의 플레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민주당이 바뀌겠느냐? 안 바뀌죠. 그럼 뭐 하나하나 하지 말입니까? 그러면 해봐서 알아요. 그 주장관님 보십시오. 오선 의원이신데 우리가 당대표를 지내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바뀌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정답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전략적 해법을 찾아내느냐, 이것이 우리 당원분들이 그간에 저희가 여론조사도 하고 의식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 그거는 일관되게 보여오신 관점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개혁 진영이 늘 주도권을 잡고 이겨야 한다. 그리고 이기는 과정에서 개혁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열린민주당이 뒷발을 들어야 되고 열린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앞장서서 그걸 외쳐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세요. 근데 그 해결 방법과 관련해서 바깥에서 계속 조그만 특공대 역할로서, 쇠빙선의 역할로서 만족하면서 계속 치고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때 되면은 가끔씩 이렇게 비밀낙원으로 암약하시는 추미애 장관님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당세를 과시하고 지도부와의 친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눈앞에 쿠데타를 저지해야 되는 대선이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통하고 어떤 경로를 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보존과 그 다음에 이완의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길로서 가장 합당한 길이냐, 그것을 놓고 가장 다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합당만이 다를 수도 없고 떨어져 있는 것만이 다를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이 가장 현 시점에서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계속 구하고 합쳐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의견이나 논의가 그런 큰 틀에서의 발전적인 결과물, 성과를 내기 위한 걸로 모여지지 않고 과거의 합당처럼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열린민주당 3명 다 비례대표 의원인데 나중에 지역구 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지역구 의원이 못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려면 민주당 들어가가지고 특히 최강욱하고 김의겸이는 호남 출신이니까 호남에서 어떻게든지 한 자리 한 칸 받아가지고 뭐 지역구 의원 해야지 다음에 한 번 더 해먹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을 바탕으로 해서 합당이 추진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얘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야말로 열린민주당의 창당 정신에 대한 배신이고 당원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구성원들은 특징이 뭐냐면, 제가 당대표로서 겪는 가장 큰 고충이 뭐냐면요, 민주당은 무슨 자리가 됐건 그 자리를 놓고 정말 치열하게 다툽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한테 내가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직함을 갖느냐에 따라서 언론의 노출 빈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열린민주당 당대표로서 제 고민은 뭘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려고 난리예요. 제발 서울시장 출마 좀 하시면 죽어도 안 돼. 이번에 비례대표 우리가 그 훌륭한 분들 많이 공천해놓고 3명밖에 안 되지 않았냐. 다음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분들이 소중하게 당선돼야 된다는 게 우리 지지자들의 의지 아니냐. 나서서 좀 다음 당선을 위해서 뭐라도 좀 해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회에 개혁에 관심이 있었지 내가 무슨 국회의원 되는 게 무슨 관심이 있었냐. 아니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합당하면서 설마 지분 다툼하고 우리 자리 내놓으라고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여기 앉아 계시는 지금 황희석 최고위원이나 안원구 사무총장님이나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나와서 뭐라고 시끄러운 소리 하고 있는 정치인들에 비해서 뭐가 부족합니까? 이분들이 경력이 부족합니까? 소양이 부족합니까? 전문성이 떨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잊지 않고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열린민주당이 그렇게 횃불 하나 들었을 때 타오르던 그 열망,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고 과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히 네가 출마하는 게 좋겠다, 출마해서 반드시 당선돼야 할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 속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왜 당의 최고 중진으로서 당대표까지 여기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은 저한테 네가 반드시 민주당으로 가야지만 제대로 된 의원이나 의정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다. 내가 보기에는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고 우리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큰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당이다. 거기를 외면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거를 잊지 않고
계속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당인데 우리 당이 그것을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정당들이 하는 모습을 김한길하고 안철수가 모여가지고 진짜 그런 오해는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우리 최대표께서 진솔한. 예, 저는 여기 부산 남부동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많이 설레서 열린당원들 본다고 해서 많이 설렜었고 또 여러 의원님들 본다고 정말 마음 설레고 기다렸었거든요. 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의원님들은 열린당 카페 게시판 보십니까?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강욱 대표님께 묻습니다. 안호구 총장님께 묻습니다 하면 왜 댓글을 안 달아주십니까? 그 댓글 다는 거 어렵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을 게시판을 봤다면 게시판을 쓰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의원님들이 자리를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이 생겼는데 이 당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저희들은 아는 걸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당이 없어진다는 건 참 안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당이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은 열린 민주당이 있는 게 낫느냐 없는 게 낫느냐 이거를 먼저 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 뜨거워지는 시간이고 또 여러 걱정 어린 말씀을 진짜 마음 깊이 새기면서 들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해진 결론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유감입니다. 그리고 뻔히 다 들어서 아는 얘기를 여기다가 앉아서 계속 하더니 정작 우리가 얘기할 시간을 왜 주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여태까지 우리 쓸데없는 얘기 한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마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잃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에 처음 왔을 때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대통령을 준비하시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덜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그 다음에 촛불을 들고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나라가 우리가 민주주의에 충실하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자부하는 열혈 시민들이 100만 명만 되면 절차나 법이 어떻게 됐던 간에 무조건 모든 법을 통과시키고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바꿔나가자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 거였나요? 그동안에 인류가 진행해온 역사가 수많은 경험과 고통들을 통해서 그나마 사람들이 합의하면서 나가는 절차가 현 단계에서 이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되게 건방지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왜 당원 게시판에 당대표가 답하라고 했는데 왜 너는 응답이 없느냐. 제 개인적인 입장을 조금만 죄송하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평균 저를 상대로 욕하는 문자 태극기 부대에서 한 300개 과천에다가 폐수 처리장 만들지 말아라고 보내는 문자 한 200개 그 다음에 합당하지 마라 합당해야 된다 너 찔러 죽인다, 찢어 죽인다, 아니다 내가 너 매개 살리겠다 이런 문자 한 500개씩 받습니다. 그거를 어떤 문자에는 제가 답을 하고 어떤 문자는 무시를 해야 되고 문자 메시지는 무시하고 당원 게시판은 답을 달아야 되고 당원 게시판은 무시하고 문자 메시지는 답을 달아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당대표라고 저를 뽑아주셨으면 당대표가 말하는 내용 자체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외부에서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알고 당대표의 반응 하나하나가 어떻게 왜곡돼서 보도될지도 충분히 인지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제 책임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가볍게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만 좀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를 결과를 보여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하물며 지금 5천만이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아까 식사 시간에 제가 우리 권영숙 여사님께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우리 권 여사님 사위분이 지금 지난번 총선 때 출마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박상환 보훈 옥천 영동 지역에서 출마를 박덕흠 후보자에서 떨어졌습니다. 보훈에 가서 최근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때 보훈에서도 도의원 보궐선거가 있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선거운동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대통령님 말씀을 하면서 대통령님도 우리 후보자를 잘 알고 마음으로 성원하고 계신 걸로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질문하더랍니다. 대통령이 누구냐?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지금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박근혜인데. 믿어지지 않으시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이런 분들도 다 한 표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내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이니 깨어있지 못한 개돼지들 그러면 밟아 죽이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뵙고 싶은데 야속한 코로나 때문에 못 뵀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들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의지를 담고 있는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게시판도 만들었고 직접 만나 뵙고 과정을 좀 마음을 담아서 눈을 마주하고 설명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애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눈물 짓고 계시는 그 열정이 제가 개인적으로 20살이 될 때부터 알아왔던 조국 장관의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보다 못할 거라고 왜 간주하십니까? 그리고 왜 제가 여기서 다 드리지 못하는 말씀이 없을 거라고 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뵙고 싶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말씀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고, 처음부터 제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배신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배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신한 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히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하나만이 옳고 내 생각만이 관철돼야 되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비굴해서, 그것이 겁이 나서 비굴하게 그 앞에서 무조건 그 말씀 옳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 그 한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말을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100% 수용해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장점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의견으로 하나의 생각만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 열린민주주의의 정신이 오늘을 계기로 좀 더 커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 못하신 얘기, 오늘 못 들은 얘기들은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또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급하시더라도 저희가 한 번에 당근을 끌어내릴 수 없었듯이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꼭 좀 받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